자, 두 번째는요, 눈치입니다. 자, 눈치 있는 지원자를 원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서 원하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받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아주 활동적이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중환자실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뒤집기 기법이 가능하겠죠? 꺼려지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저는 꺼려지는 부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집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저는 일해보고 싶은 부서는 뭐 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단답형으로 꺼려지는 부서는 없습니다.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또. 그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답변했을 때는 면접관이 또 물어봅니다. 왜 없다고 했습니까? 이 말은 뭐죠? 당신의 답변이 한 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자,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없다고 한 이유를 다뤄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간호학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 아주 흥미롭고 또 보람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실습에 갔을 때 모든 실습 과목들이 전부 다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가든지 어느 자리에든지 빨리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는 그 마지막 각오로 끝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파트에서 일하든지 간에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 마무리를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 자랑을 해보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 자랑해보세요의 핵심은 이거 병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저희 부모님 직업, 또 부모님의 어떤 철학, 교육관, 가정환경, 뭐 이런 것들,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다.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것,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3분의 2까지 왔다면 마지막 3분의 1은 지금 병원에서 면접관이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 왜 뭘 듣고 싶을까? 저는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간호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생활 적응에 자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접관이 듣고 싶은 부모님의 자랑이라는 거죠. 자, 취미와 특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자, 취미나 특기 정말 들어보면 취미 요리하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간호 직무와 상관없는 그런 취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드론 조종하기 이런 거는 간호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격증, 운전면허증 이거 내가 급하면 앰뷸런스도 내가 직접 몰겠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취미나 특기, 자격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간호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를 적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나 특기에 사진 찍기, 뭐 그림 그리기, 뭐 피아노, 캘리그라피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적었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간호 업무에 아니면 내가 병원 간호사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를 밀접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캘리그라피가 특기로 적혀 있어요. 물어봅니다. 캘리그라피 글씨를 잘 쓰나 봐요. 예, 저는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할 때 글씨를 쓰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호사 생활 할 때마다 글씨를 쓰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근데
병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글씨를 쓰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모두 없어서 자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가 잘 쓰는 글씨를 저는 제가 맡은 환자들에게 힘내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쓰는 글씨를 개발해서 환자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까지 이야기한다면 활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자, 피아노를 잘 칩니다. 피아노를 치는 시간 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좋아요. 플러스 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힐링의 어떤 행사가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도 잘하지만 피아노를 잘 치니까 제가 간호사, 피아노 치는 간호사로서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요, 같은 월급을 주고 기왕이면 컴퓨터 잘하는 간호사 뽑을 거예요. 기왕이면 말 잘하는 간호사 뽑을 겁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이것저것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간호사를 뽑을 거예요. 왜? 활용 가치가 폭이 넓으니까. 그런 사람 뽑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필할 때도 하나만 잘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다방면에서 재주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필하면 훨씬 활용 가치가 높은 간호사로서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본 뉴스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최근에 본 뉴스에 나오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사건, 사고 엄청 많죠? 그런 거, 여러분, 이야기 잘못하면 이미지 깎입니다. 최근에 본 뉴스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최근에 본 의학 관련 뉴스,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최근에 본 간혹의 이슈가 뭐냐 정도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폭을 줄여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존경하는 인물 또 롤모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질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인물이 여러분 IT 사업을 해서 수십조 원 돈을 번 사람이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가 없죠. 간호사인데. 어떻게 폭을 줄여야 됩니까? 의학계, 아니요. 간호사 중에 존경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서울 아산병원의 기출문제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남자친구 바람 피웠는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대개 지원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깨진 신뢰는 다시 이을 수 없어서 헤어지겠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바람 피웠을 때는 나에게도 작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도대체 나보다 뭐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한번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병원에서 이 질문하고 나서요, 헤어지고 헤어지지 않고 그런 개인의 문제는 병원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 자, 분명 일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듣고자 하는 답변은 뭐예요? 저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호사로서 공사를 정확히 구분하면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서 하는 간호 업무에 절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간호사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병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